테슬라 요건, 우리나라에 테슬라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맥박이고요. 맥시마이저 박사, 사업의 최상화를 이끄는 경영학 박사라고 해서 맥박입니다. 네, 자 오늘은요 코스닥 상장 요건을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고 간단하게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닥 상장 요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준비해봤어요. 먼저 일반 상장이 있고요. 특례 상장이 있고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요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세 가지 안에 또 디테일하게 구분이 좀 됩니다. 먼저 일반 상장에는 보통 일반 기업, 일반적인 요건이 되면 충족이 되는 그런 상장이 있고, 또 하나 벤처 기업을 위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그런 상장이 있는데, 이런 게 다 일반 상장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은 뭐였죠? 벤처기업,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다. 그래서 벤처기업을 위한 혜택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더욱더 훨씬 더 IPO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벤처기업들 중에서도 훨씬 더 영향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특례 제도가 생겨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술 특례, 그리고 성장성 추천 특례. 그래서 보통 줄여서 기술 특례, 성장 특례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특례 제도가 있다. 또 코넥스 이전 상장이라고 해서, 코넥스가 코스닥 상장 이전에 아주 작은 기업들을 위한 그런 시장이잖아요. 여기에서 이 단계를 거쳐서 우선 좀 레벨을 올려서 코스닥으로 와라 하고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요즘에는 거의 뭐 없진 않지만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증권사 말씀도 들어보니. 그래서 코넥스에서 정말 1, 2등 정도 하는 수준의 탑을 찍는 회사 정도만 코스닥으로 가는데 혜택을 좀 볼 정도고, 그 위에는 뭐 썩 재미 보기 어렵다 라는 평판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각자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죠. 일반 상장의 영역에 보통은 포함을 시켜서 보긴 하는데요. 일종의 특례 상장과도 유사합니다. 바로 테슬라 상장. 네, 여러분 테슬라 아시죠? 미국의 그 유명한 전기차, 자율주행차까지도 만들고 있는 그 테슬라. 네, 요즘에 뭐 또 언론에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던데요. 이 테슬라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테슬라 같은 회사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테슬라 상장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이익 미실현 기업을 위한 상장 제도가 있다. 최근에 매출이 급성장해, 이익은 별로 되지 않지만 급성장했다. 그러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일반 상장이지만 특례 상장과 같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서 나와 있는 기본 요건 구분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일반 기업이 있습니다. 벤처를 포함해서 수익성 매출액 기준이 있고요. 시장 성장성 기준이 있습니다. 자, 시장평가 성장성 기준이 곧 테슬라 상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면 수익 매출액 기준으로 된다. 그래서 상장은 뭐다? 수익과 매출액이 있으면, 즉 매출액일도 충분하고 거기서 영업이익 같은 게 적당히 나와야 상장을 시켜준다. 물론 이 요건이 됐다고 무조건 다 통과시켜주지는 또 않죠. 심사 과정이 필요한데 어쨌든 기본 요건은 이렇다. 주식 분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요건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건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겠고, 수익성 기준으로는 뭐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요거 한번 보실 거예요. 3번.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벤처는 50억 원 이상이면 일단은 봐줄게. 그런데 매출액만 있어서 되는 건 아니야. 시가총액이 200억 원, 이건 뭐 만들 수 있겠죠. 네, 주식 수 곱하기 가격이니까요. 그 가격 5천원짜리 뭐 만원짜리 발행한다. 그럼 200억 원을 충족할 수 있는 개수를 발행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 있을 것. 네, 보통은요
설립한 지 3년 이상 된 기업들을 기본으로 요건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이익이 있어야 돼. 일단 이 회사가 과거 3년 동안 이익은 계속 있어 와야 하고, 거기에 매출액이 100억은 돼야 돼. 근데 매출액이 500억인데 2년 전에 이익이 전혀 없어서 손실 났어. 이러면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테슬라 볼까요? 테슬라는 자기 자본 250억이거나 이거 뭐 이 정도 되려고 하면 어쨌든 돈이 좀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시총 300억.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시장성, 테슬라 상장 쪽이 조금 더 요구하는 수준, 매출이나 수익보다는 매출의 수준이 높다. 그리고 시총의 요구 수준이 높다. 무슨 말인가요? 이익은 적지만 일단 매출을 많이 내고 있어. 주로 바이오 기업이나 테슬라처럼 어떤 혁신 기업이겠죠. 테크 기업 중에 아주 혁신성이 있는. 그래서 매출이 높지만 아직 이익은 나지 않는,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상장한 쿠팡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회사가 만약에 한국에서 코스닥으로 노렸다고 하면 테슬라 상장 요건이 아마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매출액이 높고 거기에 시총이 높다라는 건 회사의 밸류, 가치를 높게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잠재력을 높게, 즉 성장성을 높게 평가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 성장 기업,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례 상장인데요. 기술 평가 특례가 있고 성장성 추천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통 요건으로 일단 자기 자본 10억 이상은 돼야 되고요. 시가총액은 90억 원. 이 일반 기업에 비하면 훨씬 더 낮죠. 조금 더 낮은 요건이고요. 거기에 기술평가 특례는 전문 기술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한번 알려드릴 텐데, 두 군데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한 군데 이상에선 A, 또 한 군데에선 BBB.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BBB 한 개, A 한 개는 받아야 되고, 뭐 A 다 나오면 좋고요. 그래서 둘 다 BBB 나오면 탈락입니다. 기술평가를 받고 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일단은 상장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성장성은 다 필요 없어. 자기 자본 10억, 시가총액 90억 이것만 유지하면 무조건 주관사, 즉 증권사가 책임지고 상장시켜줘,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말은 그렇지만 역시 거래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증권사가 상장 주관사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더라도 거래소의 심사가 없는 게 아니다. 주관사가 보장하겠다는데, 풋백 옵션이라고 해서 이게 잘 안 됐을 때 내가 90%까지는 보장해줄게, 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서 심사를 해서 결국은 요건 통과가 못 되면 어렵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특례는 그래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편인데 성장성은 아직까지 좀 더딘 편이다. 그러나 없지는 않다. 네. 테슬라 요건, 우리나라에 테슬라 한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전기차,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현재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지만 중소형 전기차 시장 한번 뛰어들어보시면 진짜 우리 한국에서 테슬라, 제가 아는 분 쪽에서는 이거 진행 중인 것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좀 나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코스닥 상장 요건 다시 조금 더 뜯어볼게요. 특례 상장 모델의 사례예요. 기술 특례 안에 기술 특례가 있고 사업 모델 특례라고 있어요. 기술 평가 같은 걸 역시 받긴 받아야 하는데 기술성이 좋다라고 하면 기술 특례고요. 근데 이건 기술 자체보다는 사업 모델이 좋아. 근데 이것도 참 뭐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기술이 없이 되는 건 아니겠죠. 기술도 있지만 이 기술력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프레임, 모델이 너무 좋다, 확장성이 좋다 라는 개념이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있습니다. 자기 자본, 시총 이건 모두가 동일하고요. 주관사 책임이 없어요. 기술 특례와 사업 모델 특례는. 그런데 성장성은 주관사 책임이 있다. 테슬라 상장도 주관사 책임이 있는데 주관사가 성장성은 6개월 동안 책임을 져야 되고
테슬라는 3개월 동안 책임지면 된다. 그래서 성장성은 주관사가 알아서 믿고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술 특례는 요즘은 주로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성장성 특례도 역시 바이오 기업이나 또 지금 여기 화면에 있는 것처럼 차량 보안 시스템, 반도체 시장입니다. 이런 쪽으로 되고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건 맨 밑에 공모시총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자, 볼까요? 네, 기술 특례로 공모시총은 약 6천억 원 밸류를 인정받았고요. 뭐 여기 항상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 모델 특례 1천억 원, 성장성은 600억 원, 테슬라는 800억 원. 뭐죠? 물론 사업 분야, 기업의 매출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 특례 상장의 케이스들 중에서 그래도 기술 특례가 가장 가치를 높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성장성 특례는 가치를 가장 낮게 인정받는다. 왜? 주관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너무 높여놓으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금액적으로 너무 클 수가 있고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가치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특례는 아무래도 다른 상장에 비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책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코스닥 상장 요건 참 쉽죠?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뜯어볼 거고요. 우리 회사가 기술력이 있다라고 하면 기술 특례를 노려볼 만하고, 아니면 매출 이익을 확보해서 좀 매출이 난다 하면 일반 상장으로 가는 것도 더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업을 응원하면서 오늘은 이만큼